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병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7월 들어 3주차 토요영마일인 7월 18일 토요영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 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덥죠?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풍까지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후덕지근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습기도 머문 상태에서 햇볕은 뜨겁고 정말 여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번 주 날씨고요.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그대로 가면서 일요일까지 30도를 오른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고 좀 들어가죠.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주 부산, 제주, 서울 조교를 보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혹서기 휴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부산이 휴장이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주중에 400두 정도가 부산 같은 경우는 조교를 시행을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출주가 없다 보니까 300두 내외로 준비하면서 이제 마필들이 좀 많이 빠진 상태고요. 이제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부산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많은 경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평균 400두 정도에서 움직이는 조교 가체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00두 내외까지 올라가면서 휴장을 앞두고 시행되는 다음 주 굉장히 좀 치열함이 벌써부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왜냐면 이제 서울이 경마가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부산이 시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200두 정도, 제주 같은 경우는 출전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200 정도가 움직이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00두까지 출전두 수를 확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장 경마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되겠죠. 자, 지난주에 17두의 기승을 해서 14마리 입상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 역시 17두의 마필을 기승하고 나옵니다. 원래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에도 기승 정지였어요, 사실. 지난주 기승 정지였는데 대상경주하고 차주 출주 예정마 때문에 이제 기승을 하면서 굉장히 몰아쳤고요. 이번 주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주 연속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행되는 상관마 마지막 경주죠. 녹삼배, 장간배 대상경주의 대군항에 기승을 하면서 한 주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두의 마필들을 기승하고 나오는데 과연 지난주와 같이 굉장히 몰아칠 것인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세영 기수가 아니라도 입상이 가능한 마필 다수가 좀 있었고, 물론 그 중에 또 12마리, 14마리 입상마 중에서는 또 문세영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왔던 마필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17두의 마필들이 지난주 성적의 플러스, 문세영 기수의 플러스, 뭐 이런 거 가미가 되면서 사실 문세영이기 때문에 인기도가 과중되는 그런 마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인기마 접전이었지만 세영이와의 싸움이었다면 이번 주는 또 다른 의미의 세영이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입상 자체만을 잘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왜냐면은 이게 23개, 양일간 23개인데 그 중에 문세영 기수가 17두, 그리고 제가 인기도를 쭉 훑어보니까 17마리 중에서 14마리의 마필들, 특히나 이제 10마리 이상의 마필들이 전부 지금 배당판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세영이 등짝만 잘 판단하고 들어가면 이번 주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는 적중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난주와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세영이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느낌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드러나는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세영이 잘 골라서 3주차 경마 한번 제대로 이기겠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막주죠. 부산 경마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경주술이 준비되어 있는 4주차 경마까지 쉼없이 한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3주차 토경마일인 7월 18일 토경마 금일경마 모자람 없이 준비했으니까 부족함 없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경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채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채우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강은 뭐 뻔하잖아요. 제가 채울 수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채우겠습니다. 장석이 잘할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죠.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 경주가 토경마의 시작입니다. 이세마 경주, 이세마 별정 경주 11대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이세마 별정 경주는 금년 들어서 처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11대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이세마 1000m 경주. 이게 신마들은 표본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실전에서 어떻게 뛰었는지 몰라요. 표본이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능력검사는 사실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말의 혈통이라든가 전체적인 자세라든가 움직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교죠. 조교. 그리고 이제 데뷔전을 준비하면서 마방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출주를 하느냐. 이런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좀 보고 들어가는 건데 일단 이번 경주 주목되는 마필들 중에서 이 7번마 위너스 글로리와 1번마 클린업 킹이라는 마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마필 다 이제 스트라이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부마의 동일 자마인데 일단 1번 게이트에 출주하고 있는 1번마 클린업 킹이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활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7번마 위너스 글로리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좀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교라는 측면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 7번마 위너스 글로리는 37조에 위탁되고 있지만 이 마필은 22조 마필입니다. 스트롱러브라고 하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이거는 신마치고는요 이런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게 달라요. 한마디로 이제 바로 쓰는 마필이거든요. 바로 쓸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보통 신마들이 데뷔전을 치르면 마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실전을 치러서 흙도 맞고 몸싸움도 나왔을 때 어떤 경주력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이제 보통의 행보인데 데뷔전부터 좀 자신있게 준비를 하고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마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이제 1경주 신마 경주에서 딱 그 마필이 7번마 위너스 글로리다. 이렇게 딱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번마 위너스 글로리 아무래도 신마다 보니까 능력검사 때 모습보다는 이제 막상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예시장에서의 모습이 확인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7번마 위너스 글로리는 이거는 바로 쓰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나온 마필인 만큼 이번 제 1경주 7번마 위너스 글로리 요거는 굉장한 좀 포인트를 가지고 하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 지난주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각 경주별로 인기마들이 그러니까 배팅 사정골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한 두세 마리 정도 딱딱딱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애매한 마필들 있잖아요. 애매한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주 2경주. 저는 마필 자체에 대한 그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이번마 센세이션에 기승하고 있는 이현종 기수라는 것에 있어서, 이현종 기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부터
금년도 신예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가장 많은 마필을 기승했던 기수가 이현종 기수입니다. 지난주에 총 6두의 마필을 이제 기승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지난주에 기승했던 이현종 기수의 6대의 마필들 중에서 어떤 뚜렷하게 인기도를 뭐 잡았다든가 이런 마필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당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삼복승에서 배당을 했던 기수가 이현종이에요. 자, 이 이현종 기수가 지난주에 6대의 마필을 기승해서 3착만 3번을 했고요. 중요한 건 착순을 5번을 냈어요. 4착 1회, 5착 1회. 그리고 마필을 타는 거 보니까 딱 수수께끼순처럼 타요. 마필을 굉장히 겁없이 탑니다. 굉장히 마필을 겁없이 타고 세게 탑니다. 어떤 이렇게 그 수습기수 아니면 그 경험치가 많은 신인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전투력이 보여지는 게 이현종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대다수의 꼬마들이 다 모습을 드러내는데 제가 들은 얘기도 좀 있고요. 이현종이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현종이라는 기수가 두각을 나타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이현종이라는 이 기수는 느낌이 딱 와요. 사실은 작년에 데뷔했던 뭐 김동수라든가 뭐 이런 기수들 봤을 때 찬호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느낌 오는 기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현종이는 느낌이 딱 와요. 이 조교 때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실전에서의 그런 전투력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2번마 센세이셔널. 자, 기본적으로 워낙에 2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둘 수는 없겠지만, 자, 이번 조교를 통해서 마필의 상승 유무,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이현종이가 말을 타는 어떤 그런 전투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승을 봤을 때 저는 2번마 센세이셔널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부합되는 면이 있다. 저는 이번째 이경주 2번마 센세이셔널. 이거 저는 사실 이게 승부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꼬마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라는 게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2번마 센세이셔널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센세이셔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현종이라는 기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11번마 황금사냥이 아무래도 이제 편성을 보고 세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세영이가 다 탔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체가 큰 마필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금 걱정스러운 게 아마 체중이 조금 빠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번마 황금사냥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중 변화를 좀 많이 살펴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요. 8번마 세비풍이 직전에 바로 승부가 됐어요. 바로 승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스를 봤을 때도 자기 기량을 다 뽑아냈다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는 발을 좀 못 바꾸고 전체적으로 레이스 자체가 세미풍이 100% 뽑아냈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번마 세미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평가를 좀 세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7번마 더 프라미스. 이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능검을 한번 보세요. 아마 이거 능검 보면은 극단적으로 갈릴 겁니다. 좋게 보시는 분하고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보시는 분이 극단적으로 아마 갈릴 겁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 이것 봐라, 딱 이거였어요. 이것 봐라. 7번마 더 프라미스는 저는 능력검사를 감췄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감췄다고 봅니다.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저는 감췄다고 봐요. 그렇다면 과연 데뷔전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질 것인가? 자, 이 마필이 작년 가을에 입사가 된 마필이에요. 그리고 11월 2세 때 첫 능검을 치렀는 당시에 그 능력 미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외부 휴양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7월달 거의 한 8개월, 9개월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마필이 7번마 더프라미스인데, 이건 조심하세요. 굉장히 조심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신마기 때문에 뭐 예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있어서 걱정, 기대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이번에 7번마 더프라미스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히 재검 때 감췄다, 다 드러낸 게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7번마 더프라미스가 이번에 상당히 주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제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요거를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가 이제 메인이 없었잖아요. 이번 제 4경주를 저는 첫 번째 승부처이면서 승부를 좀 빨리 봐야 된다. 일요일하고는 조금 흐름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승부를 좀 빨리 보고 싶다. 중후반부 넘어가면서 약간의 맛없는 경주들이 좀 있어요. 전반부에 맛있는 경주들이 좀 보입니다.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 승부처가 메인이에요. 좀 크게 준비하고 있고요. 세게 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이면서 메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주들은 한번 맘먹고 들어가야 돼요. 12마리 출주인데 딱 째는 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한번 밀어붙이죠. 이번 주 4경주를 금액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이면서 메인입니다. 기억하세요. 메인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자,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1번마 송암 히어로, 3번마 스트롱이너, 뭐 외곽의 해누리, 아주 발죽이 딱 열리면 아주 그냥 박이 터질 수 있는 경주죠. 박이 터지는 경주예요. 4경주가 어떤 주포인트를 가지고 제대로 때리는 메인이었다면, 이번 제 5경주 같은 경우는 크게 가는 경주입니다. 좀 세게 보고 가는 경주예요. 1번마 송암 히어로는 직전에 약간의 좀 치열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다 가서 진 겁니다. 다 가서 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송암 히어로 같은 경우는 체형이라든가 주법 자체가 좀 짧게 떨어져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성장을 하면서 변화가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더구나 직전 경주 그 조교 때 모습하고 이번에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끌면서 강하게 몰아치고 어떤 이런 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는 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렇게 봅니다. 앞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작전마 하나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지금 10마리 마필인데요. 최근에 워낙에 바닥을 쳐놔서 아마 모르겠어요. 인기도는 뭐 밀리는 게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10마리 중에서 인기도가 7위, 8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밀리면 바닥가스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인기도 5위권 안에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팔리는 마필들이 뭐 1번마 송암히어로, 3번마 스트롱이노, 10번마 금강제국, 9번마 그 해누리,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1, 2, 3, 4위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5위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좀 되겠다는 얘기죠. 이번째 오경주 두둑하게 한번 들어갑니다. 센 놈 하나 잡고 들어갑니다. 배당 센 놈 하나 잡고 4경주에 이어서 연타를 한번 밀어 넣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6번마 포리스토리. 와, 이거 저 솔직히 지난번 6월 27일 경주 좀 어설프게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외곽 게이트에서요, 이거 대본 거예요. 때린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이게 때렸다면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포리스토리 지난번에 대보는데 말의 반응 자체가 즉각적이야. 반응 자체가 달라요. 6번마 포리스토리는 아마 마방에서도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게 봤는데 지난번에 눌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지난번에는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마방에서도 조교를 봐도 그렇고, 이게 되나? 승문전인데 그때 당시 또 상대가 셌거든요. 단거리에. 그렇잖아요. 승문전인데 단거리인데 5줄의 외곽이야. 내치게 보니까 빠른 놈들 엄청 많아. 그러면 고민하거든요. 마방에서. 근데 아마 경주 끝나고 그 생각 했을 거예요. 씨발 대볼걸. 많이 그만큼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자신있게 조교를 하더라고요. 이건 대보는 조교다. 이거는 대는 조교다. 그러니까 슬쩍 툭 대보고 마는 조교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대는 조교다. 6번마 포리스토리는 굉장히 이번에 주목도가 높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예요. 센 놈 하나 물고 들어갈까요? 센 놈 하나? 자, 2번마 노도노제. 2번마 노도노제. 먼저 이마피를 배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는 이 말이 10조 말이다. 10조의 특성을 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10조는요, 기본적으로 마피를 계속 만들어놔요. 10조, 20조, 뭐 이런 마방들은요, 마필이 조교 때 뭐 갑자기 확박 이런 경우 없습니다. 꾸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편성이 맞으면 그냥 때립니다. 그냥 때려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마방들이 49조, 9조, 특히나 49조가 이런 패턴을 좀 취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조라든가, 20조 같은 경우 원래 그랬고, 그리고 10조가 요 패턴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고, 마방의 안정성이 보여요. 자, 2번마 노도노제. 입상 경험이라고 해봐야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뛴 게 몇 번 없어요. 자, 승분전을 치렀던 5월 23일 경주. 당시에 인기도 1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마필 자체가 아직까진 덜 만들어졌고 입상시 전개를 못할 것이다. 역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였던 6월 20일 경주. 생각해보세요. 1200m에서 최외곽 게이트였어요. 이 레이스가 제가 여의킹을 놓고 승부 경주를 하면서 일렉트릭하고 150배당을 잡았던 경주입니다. 노도노제 그 당시 레이스를 보면은 그냥 결대로 타는 거.
10조 딱 그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에 들어왔어. 그리고 노도노제가 지금까지 승분전 두 번의 레이스에서 뛰었던 그 빠르기 상대를 하고 이번에 상대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림이 나오는 경주예요. 노도노제에게는 그림이 딱 나오는 경주가 바로 이런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듀얼 폭풍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런 느낌까지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2번마 노도노제가 이건 되는 경주다. 무조건 들이대는 경주다. 해볼 만한 경주다. 해서 이거는 센 놈 가지고 들어갈게요. 듀얼 폭풍 놓고 뭐 이거냐 저거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예 그냥 2번마 노도노제 놓고 들어갈게요. 그 직전에 바닥을 쳤으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경마는 편성입니다. 경마는 편성이에요. 그쵸? 경마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에 굉장히 민감한 10점 마필이다. 그렇다면 좀 더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9번마) 진명제와 7번마 호세킹. 7번마 호세킹 같은 경우는 1300m를 1분 19초대로 불량주례였지만 상당히 타이트한 기록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인데 공백기가 좀 있어요. 13주 만에 나옵니다. 근데 마필 자체가 사실은 4월 달에 출주할 때보다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안정감은 좀 떨어졌어요. 그전에 좀 안정감에 스피드까지 있었던 마필인데 안정감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부담 중량이 52라는 거 찾아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사군에 출주하지 않고 외산마에 출주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하고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출주 주기가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좀 판단이 좀 필요하고 9번마 진명정이 지난번에 이제 내측에서 어찌 보면 이제 기습적인 전개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내측에 빠른 마필들이 있다면은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9번마 진명지왕은 직전 경주에 원래,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진명지왕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게 승부 경주였습니다. 근데 내용은 족도 없었죠. 왜냐하면 배당이 5.1배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많은 분들께서 선임마, 추임마라고 생각하시는데 선행 조지는 거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조건이 있고 세형이기 때문에 세형이 조지는 것도 있긴 한데 말이 그만큼 너무 좋아졌다. 선행 조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말이 좋아지면요, 굳이 전개를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명제왕 같은 경우는 힘이 지금 완전히 붙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외곽 게이트이고 부담 중량이 늘고 내측에 기습적으로 그 전개를 무너뜨릴 마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다 이겨낼 수 있다. 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진명제왕에 있어서는 의심 안 하고 들어갑니다. 진명제왕은 의심 안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3군의 경주고요.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요게 이제 후반부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승부 경주인데, 그 첫 번째 제가 승부처로 잡고 메인으로 선정했던 5경주하고 상당히 흡사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왜 5경주는 메인으로 선정을 했고 이번 제 9경주는 일반 추천 경주 들어갔느냐? 요거는 조금 구멍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조금 구멍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배당을 타켓으로 들어가는 경주가 맞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현장 배당판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중배당을 타켓으로, 제일 타켓으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중배당을 제일 타켓으로 들어가는 경주고요.
아주 큰 배당까지도 머릿속에 그려놓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구멍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먹을 거는 분명하다. 먹을 거는 분명하다. 해서 이번 제 구경주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단거리이긴 한데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번에 딱 하고 떴고, 저는 이 정도 경주라면은 복승이 아니라 이거는 쌍으로 때려도 저는 뭐 무난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지르고 들어갑니다. 이번 제 구경주 할 때 그냥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할 때 그냥 갈기는 겁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갈기는 거예요. 이번 제 구경주 하는 순간에 그냥 딱 하고 때리려니까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는 시점에 승부경주다, 추천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단거리예요. 야, 근데 2군이야. 졸라 치열하지, 졸라 진짜. 이번 주 식경주 단거리 경주.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요, 이번만 나운모리스예요. 지난번에 복귀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승부를 봤던 마필이 1003이 놓고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그때 이빨 팔렸던 게 이제 라운모리스였죠. 당시에 이제 청구를 놓고 라운모리스하고 연두는 도대체 왜 팔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간에 팔렸던 경주였는데, 그 당시에는 공백기가 워낙에 길었어요. 라운모리스는 아시다시피 14조의 기둥입니다. 이 마필이 작년에 이제 코리안 더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엄청 팔렸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착을 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부산말하고, 서울의 15조말하고 동반 입상을 하면서 이제 크게 배당이 나왔던 경주인데, 많이 팔렸고 3착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SLTC 특별경주에서 이제 강해하고 동반 입상을 하면서 이제 그게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상이 나오면서 공백기가 좀 길어졌고 거의 1년 가까이를 통으로 날렸단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그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그 이신영 조교사가 박태종 기수한테 뭔가 부탁을 좀 한 것 같아요. 태종이가 조교를 하는데, 야, 이거는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느낌. 이번마 라운모리스는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이거는 만들어진 마필이다 해서 굉장히 세게 봐도 됩니다. 이번에는 강축으로 봐도 됩니다. 라운모리스는 강하게 인정하고 가도 되는 마필이고, 반면에 4번마 베스트아이가 최근에 이제 좀 조시발이 좀 죽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마필이고, 나올 때마다 고민 안 하고 빼고 있는 마필이 그 베스트아이인데, 이번에 1000m 단거리에 나왔어요. 해서 또 주목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일단 마필이라는 게 올라섰을 때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이 무서울 때도 있지만, 한번 꺾였을 때 꺾이는 그 페이스가 빨리 떨어지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베스트아이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착순을 대고 있는 것도 최선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 식경주 느낌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오진 않는다 해서 2번 말을 놓고 이빨이 팔리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임페라토드도 같은 맥락이에요. 솔직히 임페라토드 같은 경우는 단거리 아니면 무조건 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뭐 그렇게 느낌. 차로가 바뀌면서 뭔가 다른 그림도 그려볼 수는 있겠는데,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워낙에 나대. 그리고 존나 끌려. 단거리니까 하면 끝날 수 있는데, 이거는 3번, 4번이 그렇게 느낌 자체가 그렇게 오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2번 말을 놓고 3번, 4번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2번 말은
이거는 좀 자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조계장에서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2번 마 라운 모리스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로 지목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11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가 금요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고요. 저는 때리는 말이 있습니다. 11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때리는 마필은 2번 마 승리여제입니다. 승리여제는 대가리가 짧아요. 목이 요만합니다. 목이 딱 요래요.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단단함으로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조교 때 봐도 그렇고 뛰는 걸 봐도 그렇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이 꽉 짜부러진 느낌 있잖아요. 헐렁한 마필 갖다가 꽉 눌러갖고 단단하게 만들어. 그런 느낌이 딱 마필 자체가. 승리여제 지난번에 제가 10원짜리 한 장 배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레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약한 말이 아니구나. 근데 이번에 조교를 보니까 와, 더 단단해졌어, 말이.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입상마들이 다수 있는데요. 저는 싹 걸러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냥 승리여제 놓고 한 방 진하게 때려놓고 하나 툭 던져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리되는 경주예요.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는 경주입니다. 승리여제 딱 잡아놓고 한 방 딱 때려놓고 한 놈만 툭 던져놓으면 다른 막고는 필요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딱 때려놓고 버텨놓으면 딱 끝나는 경주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죠? 바로 승리여제입니다. 승리여제는 굉장히 세게 보고 간다. 조교장에서의 그 단단함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이번에 승리여제 조교의 모습은 조교를 디테일하게 안 보고 현비력을 그냥 들이대지 않아도 누가 봐도 웬만하면 다 좋다라고, 굉장히 좋다라고 볼 정도로 정말 좋으니까 저는 2번마 승리여제, 물론 이마필에 대한 그런 어떤 자신감도 있어서 승부를 하겠지만 후차권에서 딱 두 방, 한 방 조져놓고 한 방 딱 붙여놓고 여기서 끝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인트가 더 강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 출전두 수가 단촐합니다. 5번마 구만석이요. 금년 3월달 경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남해 대왕을 놓고 이게 A급 메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남해 대왕을 놓고 A급 메인이었을 때 제가 뭘 때렸냐 하면은 구만석이었어요. 구만석을 때렸습니다. 이게 복승식 배당이 60몇 배였고 쌍승식 배당이 그때 몇 배였더라? 180몇 배였나 200배였나 하여튼간 어마어마했어요. 여기에 때렸습니다. 마지막에 끝났는 줄 알았더니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00m 또 단거리에 나왔어요. 편성은 더 강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00m 나와서 클린업 천하하고 바다질주하고 코차 났고 직전 경주에서 또 강해랑 또 붙었는데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800m 박태종이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저는 이 구만석을 왜 그때 3월달 경주부터 주목을 했냐 하면은 그때부터 조시발이 찼어요. 근데 지금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6세마로 나올 건 다 나오긴 했는데 가기 전에 한번 때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경주가 없다. 완벽한 경주다. 구만석에게는 완벽한 레이스다. 바다질주 기수 바뀌었죠? 하지만 조교 때 상태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힐톱이 칼을 이빨 갈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계는 좀 있는 마필이고 임페투스? 싱그러운 아침? 다 나왔잖아 이거. 이거는 막 전개를 복잡하게 그리면요 마벌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전 단순히 보겠습니다. 구만석이 앞에 나가서 버틴다.
단순히 볼게요. 구만석이 앞에 나가서 버틴다. 단순히 보고 들어갑니다. 이번 주 12경주 단순 명료하게 들어갑니다. 구만석이 앞에서 버틴다. 이렇게 보고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이게요, 13경주가 이게 토요 경마인데 제가 봤을 때는 13경주를 기점으로 1회 경마까지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편성이라든가 어떤 인기마들, 출주마들의 어떤 능력 이런 기대치가 12경주까지는 약간의 복잡함 속에 막 수많은 막 이렇게 있다가 13경주 딱 넘어가면서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느낌. 뭐냐? 최고 인기마가 강하다. 근데 일요일날 전반부에 이런 경주들이 좀 있어요. 일요일날 전반부에 이런 경주들이 좀 보입니다.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경주에 뭘 보겠어요? 바로 12번마 스마트타임. 12번마 스마트타임. 이 말이 뭐 계속해서 코리안 더비, 코리안 오크스 연속적으로 나왔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특히나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단거리의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1300, 1200 이런 경주에서 강점이 굉장히 있는 마필이고 오히려 1800, 1700에서는 마필 자체가 약간 왜소하고 몸싸움이 났을 때 약간 좀 마필이 너무 이게 강해. 그래서 체력적이 좀 심한데 단거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경주 12번마 스마트타임. 단순히 대상경주 나왔던 마필인데 일반 경주 나오니까 세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말이 좋아요. 말이 세요.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12번마 스마트타임! 인정하고 가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토경마는요 12경주까지하고 13경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일간의 전체 레이스를 보면 1경주하고 12경주까지가 전반부고 13경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7경주 정도까지가 또 다른 분위기고 그리고 또 8, 9, 10 일요일 여기가 또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크게 일요일 경마 같은 경우는 3등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토요 경마 1경주부터 12경주까지가 일단 하나의 하나의 흐름. 그리고 13경주부터 시작해서 한 6경주, 7경주까지 일요일날 거기까지가 또 하나의 흐름. 그리고 또 마지막 8, 9, 10이 또 다른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구분 갖고 들어가시면은 타켓 자체 설정이 딱 되잖아요.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준비한 13개 경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주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7월달부터 들어가면서 장석이 잘하는 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타켓을 딱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어영부영 경마장 가서 쓸려갖고 뭐 이렇게 경마하실 거면은 저거 못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차피 하는 경마 어깨함 딱 힘들어가서 예치권을 이만큼씩 만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경마 하겠습니다. 모자람 없이 준비했고 현장에서 아낌없이 쏟아붓겠습니다. 토경마 1경주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1경주 차분하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